수능판에 뛰어든 30대 직장인 에필로그. 한의대를 목표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이다. 본업은 아직 회사원. 본업보다 열심히 하는 부업은 아직 수험생. 부업하면서 시작한 또 다른 부업은 유튜버다. MBTI는 3번 중에 2번꼴로 INFP, 1번꼴로 INFJ가 나온다. 찍어 올린 영상을 어쩌다 다시 들어보면 나의 말버릇과 한정된 수식어와 주스로 응 안되는 비문들을 발견하고 적잖은 충격을 받는다. 말보다 글이 편할 때가 있어 휴대폰 메모장에만 쓰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웹으로 옮겨보기로 했다. 공부를 시작한 지 정확히 2년 3개월이 지났고 성적이 올랐냐고 물으면 예스지만 성적이 꾸준히 올랐냐고 물으면 퀘스천 마크다. 직장 병행 공부와 퇴사 후 올인 사이에서 매일같이 갈등 중이다. 유튜브에서는 고민에 너무 빠지지 말라며 쿨하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해놓고 나조차도 고민을 사서 하는 불온전한 인간이다. 그치만 썩 괜찮은 인간이고 지난 30여 년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경험 속에서 인생을 배우며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편이다. 누가 볼진 모르겠으나 직장인 수능일기 시리즈에는 사적인 이야기와 생각, 고민들을 담아보려고 한다. 비공개 글 위주로 쓸지도 모르겠다. 마음 같아선 댓글 질문에 일일이 답변해드리고 싶지만 나의 멘탈 리소스는 한정적이고 심적인 여유가 없어서 수능 전까진 불가능할 것 같다. 수능 끝난 뒤 마음의 여유를 찾았을 때나 합격 후 기쁜 마음으로 답변 드려야지.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1%의 법칙.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을 쓰고 필요한 자료들을 인쇄하고 점심에 운동복을 챙겨가 20분 3km를 뛰고 오후에 졸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했다. 순공시간 11시간 꽤 뿌듯한 날이다. 킬캠 모의고사 100분 운용에 실패해서 못 푼 문제가 너무 많았지만 조금씩 풀이 정돈하며 고쳐나가보자. 아침에 목표했던 9시 정시에 독서실 도착했는데도 열품타에서 이미 3시간씩 공부한 사람들을 보며 감탄한다. 역시 세상은 나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졸리던 정신이 번쩍 깨어났다. 1%의 법칙을 믿는다. 매일 1%씩 성장하면 1년 뒤 1.01에 365제곱, 37.8배 성장한 인간이 될 수 있다. 매일 1%씩 나태해지면 1년 뒤 0.99에 365제곱, 0.026배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내일은 1%만 더 일찍 가고 1%만 더 집중해야지.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회사에서 공부하는 꿀팁 1. 일하며 접하는 모든 문자를 독해 연습의 재료로 쓴다. 각종 보고서, 기사, 영어 문서, 뉴스레터, 칼럼, 참고문헌 등등. 종류 불문 읽고 생각하고 요약하고 모르는 건 찾아본다. 일단 많이 읽어야 한다. 독해 속도. 많이 읽은 뒤 이해해야 한다. 문해력. 많이 읽고 이해한 뒤 기억해내야 한다. 기억 용량 증대. 많이 읽고 이해하고 기억한 뒤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요약, 재구성, 인출. 읽다가 낯선 어휘, 생소한 표현, 기원이 궁금한 단어 등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찾아본다. 어휘 배경 지식. 그 외에도 글쓴이의 의도 파악, 기승전결, 끊어읽기, 구분과 연결, 나열, 과정, 지시어, 문법적 표현, 어휘, 주수로응, 비문 찾기. 물론 100점짜리 재료는 아니고 일이 바쁠 땐 나도 대충 읽고 넘기지만 모든 게 공부의 재료다.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공부의 원동력 1. 어떻게 그렇게 매일 공부하세요? 라고 물으며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라던지 해도 해야 할 게 넘쳐나서요 라고 말할 것이다. 나의 주변 환경을 공부에 최적화되게 세팅해 놓는다. 핸드폰 앱은 최대한 삭제하고 스마트워치가 나의 정신을 너무 자주 빼앗길래 팔아버렸다. 퇴근 후 집에 안 들리고 독서실로 가도록 동선을 짜고 친구와의 약속도 안 까는 걸 디폴트로 세팅한다. 독서실 GPS 및 와이파이가 잡히면 모든 앱이 종료되며 방해금지 모드가 설정된다. 독서실에 가면 같이 공부하는 스윗미 멤버들에게 선포해놓은 공부 시간을 지키기 위해 방송을 오픈한다. 여러분들 덕분에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다. 거금의 강의와 교재와 실물을 구입해놓고 수능 전까지 이 비싼 돈 들인 강의와 문제집들을 끝내려면 매주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야 하는지를 스케줄표에 구체적으로 집어넣는다. 하지만 나도 간간히 접속하는 유튜브의 유혹에 서너 시간을 홀랑 빼앗길 때가 있다. 야근하다 잡히는 갑작스러운 번개회식에 거절 못하고 휩쓸려 갈 때도 있다. 자기 전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띄워준 7, 8년 전 사진에 추억팔이하며 밤을 지새운 적도 있다. 나는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주변을 잘 세팅해서 나를 극한으로 잘 몰고 가는 사람인 것 같다.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공부의 원동력 2.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꿈을 아주 상세하게 그려본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을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그보다 나은 선택지는 없을지, 했을 때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안 했을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루고 나면 어떤 기분일 것이며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갈지. 안타깝지만 생각한 그대로 실현되는 일은 대개 없을 것이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꿈꾸고 적고 선포하다 보면 처음의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지게 성장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공부의 원동력 3. 조금 어긋나도 괜찮다.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올 때도 있는 거다. 늘 최단 경로의 직선 코스만을 갈 수는 없다. 내가 선택한 길이 순탄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한 적 없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고 길을 잘못 들어 되돌아와야 해도 괜찮으니 포기하지 말고 최종 목적지에만 도달하자. 는 마인드가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 3.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공부 체력. 하루 최대 공부 시간도 한 과목 최대 집중 시간도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씩 는다. 나는 이걸 공부 체력이라 부르기로 했다. 만약 당신이 공부 혹은 부업 혹은 자기계발을 막 시작한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30분 집중하는 것도 힘들 것이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내내 잡생각과 휴대폰의 유혹에 괴로울 것이다. 하지만 하다 보면 는다.
이건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모른다. 주말 내내 공부해도 8시간을 못 채우던 내가 요즘은 항상 주말 순공 11시간을 넘기고 있다. 50분 공부, 10분 휴식, 포모도로 루틴도 버거웠던 내가 어느덧 한번 앉으면 2~3시간 이상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막연하게 30대는 힘들어서 10대 때만큼 공부 못해를 외치던 나였는데 내가 이만큼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동안 몰랐던 내 모습을 알게 되는 요즘이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직장인 수험생은 주말 활용이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공부 체력을 좀 더 길러서 안정적 12시간 선으로 올려봐야겠다.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할 게 너무 많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고 해야 할 게 넘쳐난다. 극이과 성향인 나라서 국어, 영어의 어려움은 예상했지만 수학, 과학까지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 솔직히 몰랐다. 애초에 과탐 껌이지 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지만 그래도 과탐은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수험생활에 진입한 게 사실이다. 라떼는 탐구는 여름방학부터 해도 충분하다는 말도 있었으니까. 특히 물리. 이렇게 괴랄한 퍼즐 맞추기 속도전일 거라곤 생각 못했다. 물리가 이 정도인데 화학생명은 제 시간 안에 풀 수 있긴 한 건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안 잡힐지 정말 몰랐다. 한 과목도 마음 놓이는 과목이 없다. 그래서 해야 할 게 너무나도 많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전업수험생이었다면 달랐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지만 전업이라고 회사 시간만큼을 다 공부에 쏟진 못했겠지. 어쩌겠어. 이겨내야지. 주어진 상황과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지.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회사 생활과 수험 생활의 차이. 첫째, 회사 생활은 대개 상사, 타부서, 고객사, 이해관계자 등 남과의 갈등과 조율이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수험생활은 대개 나와의 갈등과 조율이다. 그렇다고 나를 통제하는 게 쉬운 건 또 아니다. 둘째, 회사 생활은 대개 강약 중간약이 있다. 가끔 초특급 강도 있다. 수험 생활은 대개 강강강강이다. 내신이나 암기시험에는 밤샘, 벼락치기라는 초특급 강이 있지만 수능은 컨디션 또한 매우 중요한 시험이기에 그러기 어렵다. 셋째, 회사 생활은 대개 열심히 하는 척이 먹힌다. 회사 내에서의 이미지 메이킹과 포지셔닝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수험 생활은 대개 열심히 하는 척이 먹히지 않는다. 열심히 하는 척은 오히려 독이 된다. 강약 중간약이 반복되는 회사 생활의 오늘은 약이었다. 혼자 버스 타고 장시간 왕복하는 꿀 출장이 끼어 있어서 이동시간 내내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이 빨리 마무리되어 조기 퇴근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공부는 초특급 강으로 가보자.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회사 생활 멘탈 관리. 첫째, 회사 내에 싫은 사람이 있을 땐 미래 고객이라 생각하고 응대한다. 진상 고객 대하는 예행 연습이기도 하며 실제로 미래 내 한의원의 잠재 고객이기도 하다. 둘째, 스트레스 받는 일보다 얻은 것에 집중하고 감사한다. 나는 회사에 들어와서 개인으로선 할 수 없는 큰 프로젝트와 그 업적으로 수상도 해보고 힘들긴 했지만 해외 출장도 가봤고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과 회사를 담보로 한 레버리지를 얻을 수 있었고 임세지만 의식주의 안정성을 얻었으며 기본적인 사회생활, 회사가 돌아가는 구조, 협업하는 법, 상대를 설득하는 법, 자료를 보기 좋게 작성하고 효과적으로 프리젠테이션하는 법, 마감 기한을 지키되 일정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법, 실적 정리하고 점검하는 법을 배웠다. 무엇보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람을 만났다. 이거면 됐다. 회사 생활에서 이룰 건 다 이뤘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는 것도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회사를 너무 미워하지 말자.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유튜브에 달린 정말 감사한 댓글, 피트 익명의 늦가기 한의대생. 아직 소규모의 유튜브 채널이라 이상한 사람보단 좋은 분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정말 많은 조언과 따뜻한 응원을 받고 있다. 매일 들어와 인사해주는 분들, 먼저 겪은 경험을 공유해주는 분들, 우연히 들어와 응원해주는 분들, 합격 후에도 잊지 않고 찾아주는 분들, 모든 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공부를 이어나가는 데에 생각보다 큰 힘이 되고 있다. 오늘 자기 전에 달린 늦가기 한의대생님의 댓글은 감동의 쓰나미였고 유익한 내용이라 박제겸 공유하고자 한다. 댓글의 길이와 일목요연함에 한번 놀랐고 이전 영상들을 찾아보시며 나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한 분석력과 내가 간과하고 있던 부분들까지 꼼꼼히 짚어주신 통찰력에 또 한 번 놀랐다.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곱씹을 때마다 정말 정성 들여 쓴 글이라는 게, 똑똑한 분이라는 게 느껴진다. 분명 멋진 한의대 생활을 하고 계시며 뛰어난 한의사가 되실 거라 감히 궁예질해본다. 나도 대부분의 시간을 유튜브 생산자보단 소비자로 보내기 때문에 일면식 없는 유튜버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도움되는 댓글을 써주는 행위 뒤에 얼마나 큰 마음과 사려 깊음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내가 점수가 안 나오면 공부를 안 한 탓이고 점수가 잘 나오면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응원과 조언 덕분일 것이다. 예쁜 마음들을 모아주셨으니 그 보답으로 더욱 정진해야겠다. 흔들리던 공부의 방향성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꼭 깊이 새기고 자주 들여다볼 것. 약점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서 좋은 성과 낼 것.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이하 댓글 내용. 저도 직장생활하다 늦게 한의대에 온 사람입니다. 총 2년 수능을 준비했었고 20대 후반에 가서 현재 30대 초반이고 현재 한의대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절이 떠올라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점수가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극복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과목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성적 정체기가 오고 불같은 난이도에 단체로 휩쓸릴 수 있습니다. 이때 버텨내야 표준 점수에서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양치기의 함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문제풀이 체력은 단순히 푼 문제의 양이 많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문제를 풀어도 적절한 난이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문제풀이 체력이 늘지 않습니다. 힘만 들 뿐이죠. 그리고 적절한 난이도란 부분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문제 하나하나가 피곤하게 느껴질 정도여야
문제풀이 체력이 늘어납니다. 운동을 하실 때도 20분 계속 뛰시는 것보다 10분 내로 고강도 인터벌로 짧게 끝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체력은 휴식과 한계치를 왕복할 때 늘어납니다. 1분 전속력으로 달리고 1분 쉬고를 5번 반복하는 거죠. 국어 문학. 이 파트는 시간을 들릴 지문과 아닌 지문을 빠르게 구분하고 빠르게 풀 지문에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훈련했습니다. 시간을 들릴 지문이라 해도 한 회차에 한 지문 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문학 파트에 대한 팁은 가볍게 짚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납득할 만하고 아실 만한 내용이겠지만 목적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야 점수 정체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낯설고 난해한 작품, 낯설지만 전형적인 작품, 익숙하지만 복잡한 작품, 익숙하고 쉬운 작품 4가지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낯설고 난해한 작품은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없습니다. 자칫했다간 오류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난이도 조절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품은 시라면 최대한 표현법, 구성, 명백히 드러난 정서를 파악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소설이라면 등장인물, 서로 간의 관계, 행동, 성격 순으로 파악했습니다. 인물이 가지는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최대한 명백히 드러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파악했습니다. 어차피 인물이 가지는 감정은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다시 돌아보고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선지를 고르면 안 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난해한 작품의 정서 파악 문제가 제일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문 속에 누가 봐도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정도로 명백하게 정서를 드러낸 부분이 나올 것이고 그걸 빠르게 캐치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낯설지만 전형적인 작품과 익숙하지만 복잡한 작품은 사실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전자는 소설이라면 평소처럼 해도 되지만 시라면 변주를 준 특징점을 반드시 캐치해내야 합니다. 후자는 소설일 때, 특히 고전소설일 때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이럴수록 최대한 드라이하게 사건의 순서와 인물의 행동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익숙하고 쉬운 작품은 지문보다도 문제의 함정과 힌트를 최대한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고전시가의 경우 지문을 최대한 안 보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양치기를 통한 숙지가 중요합니다. 국어 독서. 텍스트에 대한 저항력과 읽는 속도를 키우셔야 합니다. 평소 유튜브를 자주 보시진 않으시겠지만 보신다면 자막이 있는 영상 위주로 소리를 끄고 2배속 이상으로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하나의 지문을 풀고 인강 해설을 듣는 방식을 쓰실 텐데 전반적인 내용은 기억하지만 디테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인 시간이 지난 다음 해당 지문을 다시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 한 지문당 원래 들였어야 할 시간에서 1, 2분 정도 줄여서 100% 다 맞춘다는 목표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또한 피셋, 리트 풀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 수능 볼 때만 해도 꼴값 떠는 줄 알았는데 저 두 시험의 문제들이 비문학 점수 올리는데 아주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대통령 발표대로면 효용이 떨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수능 출제를 들어간 출제위원들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구평에 쉽게 내서 간보고 수능의 난이도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항상 대비하셔야 합니다. 비문학 킬러 지문 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학. 생각보다 양치기가 중요한 과목이 아닙니다. 문제의 개수보단 난이도에 집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킬러 100문제보다 최고난도 킬러 10문제가 훨씬 시간도 적게 소요되고 실력도 빠르게 늡니다. 대통령 발표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난이도 높은 문제를 진짜 죽어라 혼자 힘으로 풀어낼 때 실력이 오릅니다. 중킬러 위주의 훈련은 구평 이후에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를 많이 풀고 뿌듯해하는 함정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문제가 어려울 때 휩쓸리는 성향이신 것 같은데 난이도가 높을 때 꿋꿋이 버텨내야 표준 점수가 오릅니다. 영어. 학창시절 토익 점수와 현재 영어 점수를 보고 파악해보면 어휘가 약점인 걸로 파악됩니다. 극단적이어 보일지 모르지만 영어 공부 시간의 절반 이상을 단어 암기에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법은 범위가 많지 않고 문제도 한 문제니 간과하기 쉽지만 관계사 생략,
도치, 콤마, 괄호는 난이도를 높이는 주범이니 최대한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같은 말을 같은 단어 조합으로 해도 저런 방식으로 지문이 작성되면 어려워집니다. 학창시절에 비해 영어가 어려워졌다고 느끼실 텐데 단어가 많아진 것도 많아진 거지만 가장 큰 원인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 1등급을 목표로 하신다면 킬러 문제는 한 문제라도 맞추셔야 합니다. 내 문제가 킬러이니 찍어서 한 문제는 맞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곳에서 한 문제 이상 실수할 것이고 찍어서 맞추지 못한다면 치명적입니다. 네 문제 중 한 문제를 맞추고 나머지 세 문제 중 한 문제를 2개 선지까지 추리고 나머지 2문제를 시간 전혀 들이지 않고 깔끔하게 찍는 게 보통 아슬아슬한 1등급의 이상적인 전략입니다. 물리왕. 저도 물리를 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는 1등급 궤도에만 오른다면 만점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유체역 학도 없어지고 만점방지라는 트렌드는 이미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1등급이 42, 43점에 걸치거나 만점이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죠. 1등급이 45에서 47에 걸칠 것으로 예상하고 1등급만 따낸다는 전략을 짜시면 성적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등급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나오더라도 그 전략에 맞게 도출한 1등급은 표준 점수가 낮을 겁니다. 경향성에 따르면 45에서 47에 걸칠 가능성도 무시할 정도로 작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만점을 뽑아내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구과학 1. 저는 지구과학을 하지 않았기에 따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능 잘 되시길 바라며 응원드리겠습니다.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 일기. 거짓말. 내가 공부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가까운 몇 명뿐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청첩장 모임이나 결혼식에 일이 많다든지 다른 결혼식과 겹쳤다든지 하며 둘러대곤 한다. 회사에서 주말에 뭐 했어? 라고 물으면 본가 갔다 왔어요 라던가 친구 만났어요 라고 거짓말한다. 연휴 때 뭐 해? 라고 물으면 그냥 집에서 쉬려고요 라며 얼버무린다. 모의고사 날에도 아주 긴급한 명분을 만들어 회사를 빠져야 하고 수능 전 휴가 쓸 때도 거짓 장기 여행을 만들어내야 할 듯하다.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는다. 그리고 이 일은 머리가 아주 좋아야 한다. 나는 그닥 소질이 있진 않은 것 같다. 악의 없는 질문들이고 악의 없는 초대고 나 또한 악의는 없는 거짓말이지만 이것도 참 쉽지 않다. 거짓말 덜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합격해야지.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 일기. 불안.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나라고 왜 불안하지 않겠는가? 나에게는 육모를 망치고 구모를 앞둔 회사 일이 가장 바빠지는 이 시기가 가장 불안한 것 같다. 내 성적만 정체된 것 같고 내가 일하는 시간에 열댓 시간씩 공부할 수험생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다 불안한 시기를 거친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이 글을 보는 수험생이 있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 어떤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공부에 더욱 매진하고 또 어떤 이는 불안에 사로잡혀 불안하다는 핑계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안 하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다. 불안은 불안을 먹고 자란다. 내 안의 불안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게 그만 불안해하고 공부해 보도록 한다.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우리 삶의 최고의 순간들. 예기치 못한 순간에 깨달음을 얻곤 한다. 오늘은 영어 단어를 외우다. 단어장에 적힌 예시문이 머리를 한 대 치고 지나갔다. Contrary to what we usually believe, the best moment in our lives are not the passive, receptive, relaxing times. 우리가 보통 믿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 삶의 최고의 순간들은 수동적이고 수용적이며 편한 시간들이 아니다. 이 문장이 나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힘들게 공부하는 지금이 내 삶의 최고의 순간이다. 오늘도 최고의 순간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보자.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100일이라는 시간. 수능이 100일 남았다는 것. 물리적으로는 3달하고도 1, 2주라는 시간이지만 구모를 보고 수능 접수하고 수시 원서 쓰고 추석까지 약소하게나마 보낸다 치면 실질 공부 기간은 2달 남짓 남았다는 의미이다. 분명한 것은 적지 않은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 가능한 시간이다. 나의 경우 작년 구모에서 1, 2, 4, 1을 받았고 100일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 1, 2, 1까지 끌어올렸다. 물론 수능 운이 작용한 것도 있다.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 제일 하기 싫었던 공부를 하자. 제일 짜증나고 머리 아프고 하기 싫어서 뒷전으로 미뤄뒀던 공부를 하자. 수능은 굉장히 똑똑한 시험이라 교묘히 숨겨두었던 약점까지도 반드시 탄로나고 만다. 작년에 겪어봤잖아. 아는 내용만 반복하는 익숙한 공부 말고 시간 때우는 의미 없는 모의고사 말고 풀고 나서 채점에 뿌듯함만 주는 쉬운 문제들 말고 복잡해서 이해 못하고 넘겨버렸던 개념, 벽이라 느껴지던 과목, 헷갈려서 맞다고 가정하고 풀던 공식, 좌절감을 안겨주는 문제, 체화하지 못했던 풀이 스킬, 나올 때마다 헷갈리지만 언젠간 다시 봐야지 하고 뒷전으로 미뤄뒀던 그런 귀찮고 하기 싫은 공부를 하나씩 해나가자. 앞으로의 100일이 더욱 중요한 이유. 100일 동안 얼마나 공부했냐만큼 중요한 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그 기간을 보냈냐일 것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은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더할 나위 없이 공부하자. 다시는 못할 만큼 후회 없이 공부하자. 지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100일 동안 한 걸음씩 100걸음 나아간 채로 시험장 들어가자. 모든 100일의 전사들 화이팅!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D-97. 생각이 많은 건 위험하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서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자기 생명을 조금씩 깎아먹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줄일수록 잘 될 확률이 높아요. 스윙스. 미라클 모닝이 잠시 유행이었을 때에도 같은 조언을 들었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방법은 그냥 알람 듣자마자 3초 내로 벌떡 일어나는 거라고. 3초가 넘어가면 생각이란 걸 하게 되고 왜 더 자야 하는지 합리화를 하게 되고 어제 너무 늦게 잤으니까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까 너무 추우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10분만 더 자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날 기상은 실패하는 거라고. 가끔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시기도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오던 대로 해보자. 생각하느라 멈춰있는 것보단 여기저기 부딪히더라도 한두 걸음 나아가는 게 분명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D-94 폭풍전야. 공부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길, 밤 공기 온도에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벌써 8월 중순이 지나가고 가을이 코앞에 다가왔나 보다. 올해 8월 말, 9월 초는 회사 일로 가장 바쁜 시기가 될 것 같다. 회사에서 임직원과 관계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연례 행사가 있다. 우리 팀 업무인 A 프로젝트 결과물 전시와 B 프로젝트 성과 발표를 동시에 해야 하는데 그걸 나 혼자 떠맡게 되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진짜 할만하. 그 행사 날짜가 하필이면 9월 5일, 9월 모의고사 바로 전날이다. 3월과 6월 모의고사에서 무너졌던 터라 9월만큼은 좋은 컨디션으로 잘 준비해서 보러 가고 싶었는데 전시물 제작하고 발표 자료 만들고 준비하려면 남은 8월 내내 모의고사 전날까지도 풀야근과 스트레스의 연속이 예상된다. 그치만 미리 겁먹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회사에서 받을 스트레스를 독서실과 집까지 끌고 오지 않기로 했다. 호기롭게 월차를 낸 8월 14일과 15일은 너무나도 고요하다. 폭풍전야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구무망했다는 변명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 발휘했다는 얘기 할 수 있길. 오늘도 다짐하고 소망해본다.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D-92 기분 좋은 생각들. 합격. 강아지. 제주도. 탕수육. 늦잠. 달리기 후 샤워. 노천탕. 수영. 성취. 커피 볶는 냄새. 아기. 새 신발. 물렁복숭아. 귀여운 것. 일요일 아침. 섬유 연제향. 나만의 아지트. 붕어빵. 자기 효능감. 예쁜 하늘. 주변 사람의 행복. 소금빵. 삶의 질 높여주는 꿀템. 금요일 밤의 영화. 가을. 일기쓰기. 좋은 사랑. 균형. 보너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나는 좀 성공할 것 같다. 그냥 그러기로 마음먹었다.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 일기. 조금 늦은 칠모 후기. 7월 모의고사. 시험 볼 땐 잘 봤단 느낌이 1도 없었는데 채점해보니 이 무슨 역대급 성적? 모집단이 고3인 시험이라 등급과 백분위에 의미 부여하는 건 우매한 일이나 그동안 3, 4, 6월 사설 보며 무너져 있던 자신감을 회복할 만한 점수다. 써놓고 보니 잘 본 게 없었네. 과목별 복기 및 보완점. 국어 95점 1등급. 풀이 순서 및 시간 분배. 독서론 엄매 20분, 독서 30분 안쪽, 문학 마킹 30분 빠듯했음. 틀린 부분. 문학 -1 시간 부족해 고전 시가를 날려 읽어서 표현상 특징 찾는 문제 틀림. 매체 -1 1번으로 손가락 걸기 했다가 잘림. 지시하는 내용이 서로 다른 목적의 2개 이상의 문장일 경우 섣불리 판단 X. 보완점. 엄매 개념 공부 반드시, 특히 중세국어 지문 문제 연습. 문학 고전시 현대시 풀이 속도 높이기. 풀이 순서 유지. 수학 89점 1등급. 현역 대상이라 컷이 매우 낮은 걸로 추정. 그래서 백분이 높은 거지 수능이었으면 1등급 중간에서 컷될 듯. 틀린 문제. 시간 부족해 22번 못 풀고 14번 기억 니은 디귿 선지 모품. 3번 둔각 사인 코사인 부호 반대로 써서 틀림. 3점이나 되다니. 보완점. 계산 줄이려고 계속 노력. 킬러 문항들 대충 어림잡아 풀지 말고 선명하고 날카롭게 풀기 연습. 영어 78점 3등급. 여전히 시간 부족해 6문제 못 풀었음. 하루에 한두 개씩 오답하고 해설 강의 찾아듣기. 영어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 출근길 복화, 점심 인강 하루 30분씩 영어 지문 읽는 훈련. 이놈의 영어 극복하고야 만다. 물리 42점 1등급. 맨 뒷장 3문제 못 풀고 진짜 멘붕. 시간이 부족했다기보단 턱턱 막혀서 손을 못 대고 어버버하다 끝남. 자기 -1, 전화 -1, 등가속 운동 -1. 지문이 긴 문제 정확히 읽는 연습. 다시 풀어보니 지문의 힌트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채 시간만 쫓기며 발발 떨고 있었다. 잘 읽었으면 2문제는 맞출 수 있었을 것. 수특수한 여러 번 풀기. 시간 부족한 상황에서도 차분히 문제 상황 캐치 연습. 1일 1실무 가야 하나? 전화 경우의 수 나오면 찍어서 밀어붙이기 오버리기. 더더더더 공부하자. 지학 50점 1등급. 시간이 너무 여유로워 1.5회 검산까지 마침. 검산 순위 정하기. 1. 선지 구성으로 찍고 넘어간 것. 2. 5개 이상 있는 번호 문제. 3. 그 밖에 자주 틀리는 유형 정리, 엘니뇨라니냐 등. 지학을 잘 본 게 물리망친 덕인가? 차분한 마음가짐 유지. 자만하지 말자. 내 실력으로 잘 본 게 아니다. 수능이 아니고 운이 좋았을 뿐이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다. 그치만 다행이다. 11월까지 버틸 힘이 났다. 수능에서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자.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미라클 모닝 스윗밀. 아침 공부하고 출근하면 좋은 점. 디데이 앞자리가 확확 바뀌니 수능이 진짜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1분 1초가 아까운 터라 출근 전 미라클 모닝 스터디 윗밀을 재개하였다. 운영계획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 20분까지. 기간 23년 8월 21일부터 수능 전까지. 주말 포함할지 말지는 추후 결정. 장소 집.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아침에 공부하고 출근하면 좋은 점. 1. 하루 종일 공부 마인드 장착. 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하는 버스에서는 멍 때리거나 잠들기 마련이지만 아침 공부를 하고 출발하면 확실히 정신이 맑다. 버스 안에서 인강을 듣거나 영단어를 암기할 정신과 여유가 생긴다. 공부할 최소한의 마인드가 장착된 상태로 회사에 도착하면
중간중간 공부 내용을 복기할 수 있고 일도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것 같다. 선점 효과. 퇴근하고부터 공부를 시작하려면 다른 수험생보다 5시간 혹은 8시간씩 뒤처진 채로 시작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공부를 채워놓으면 그래도 0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마음의 짐이 덜하다. 특히 야근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아침에 가능한 많이 공부한 뒤 출근하는 걸 추천한다. 한정적인 체력과 멘탈을 중요한 일, 공부에 우선 써버리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본 어떤 직장인 수험생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 4시간 공부하고 출근한다더라.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 3. 공부의 효율화. 한번 시작하면 2~3시간씩 몰아해야 하는 공부가 있는 반면 쪼개서 자주 하는 게 효율적인 공부가 있다. 나에겐 국어와 영어가 그런 편이다. 혹은 오답노트 읽기나 안 외워지는 개념 깜지, 짧은 인강 듣기가 될 수도 있겠다. 4. 생체 리듬과 실전 훈련. 무엇보다 실제 시험에서 아침에 국어 지문 읽으려면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100번 유리하다. 수능은 변수가 많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중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잡고 들어가야 한다. 전날 밤에 어떻게 해야 다음날 가장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컨디션이 좋은 날 글이 어떻게 읽히는지, 잠을 설친 날은 글이 어떻게 읽히는지, 졸릴 때 뭐를 자꾸 놓치는지, 안 읽히는 글이 나타나면 신경성으로 배가 아프진 않은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지 매일매일을 실전 훈련으로 삼자. 비록 첫날과 둘째 날 모두 살짝씩 늦게 시작했지만 아쉽거나 실패했다는 느낌보단 역시 아침에 공부하니 좋다. 할 게 많아서 더 일찍 시작하면 정말 좋겠다. 어떻게 하면 잘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욕구가 샘솟는다. 강박을 갖지 않도록 해야겠다. 오늘 좀 늦어도 내일 더 잘하면 되니까 괜찮다. 하다가 버거우면 또 거기에 맞게 조정해 나가면 된다. 여러분 함께 하실래요?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미라클 모닝 스윗미. 출근 전 아침 공부를 위한 준비. 출근 전 아침 공부하기 위한 준비. 0. 생활 습관 관리. 낮 시간 동안 먹는 커피 양을 조절한다. 차라리 10분 낮잠 자기. 저녁을 많이 먹지 않는다. 속이 더부룩한 날은 100이면 100잠 못 든다. 적당한 운동은 수면의 질 상승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감소, 두뇌 활동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 1. 일찍 잔다. 자기 전 유튜브는 절대 금지. 한번 도파민이 분비되면 억제하기 쉽지 않다. 잠이 잘 오는 영어 강의를 틀어놓고 안대를 끼고 잔다. 멀티탭, 전자기기, 스위치류 등에서 나오는 미세한 불빛을 안대로 차단하는 게 나에게는 효과적이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할 수 없게 해준다. 2. 알람이 울리면 반사적으로 일어난다. 알람 시계를 침대와 분리시킨다. 적절한 노동을 해야만 알람이 꺼지는 어플도 괜찮다. 예약된 시간에 방 형광등을 켜주는 기기를 샀는데 소리가 요란한 것만 빼면 괜찮다. 3. 알람을 끄고 다시 눕지 않는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서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 4. 반사적으로 씻는다. 여기까지 해내면 그 뒤 공부는 아주 수월하다. 5. 뭘 해야 할지 미리 정해놓는다. 효율성이 생명이다. 공부할 책을 미리 꺼내놓거나 몇 문제를 풀지, 1시간이 있다면 국어 하프무구와 오답을, 30분이 있다면 영어 세 지문 읽고 분석을, 10분 정도가 애매하게 남으면 오답노트 복습을 하겠다는 식의 대략적인 선택지를 만들어 놓으면 우왕좌왕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6. 아침 공부하고 나서 뿌듯함을 충분히 느낀다. 그게 다음날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내일은 5시 반에 벌떡 일어나기. 여러분 함께 하실래요? 운영계획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 20분까지.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마음 약해질 때 스스로 새기는 다짐. 불평하지 말자. 아무도 등 떠밀지 않았고 오로지 내가 택한 길이다. 걱정하지 말자. 지금 하는 걱정의 8알은 어차피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다. 나머지는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라면 애초에 걱정할 필요도 없다. 좌절하지 말자.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무수한 좌절의 순간을 견뎌내고 한 걸음 더 내디딘 사람이다. 위축되지 말자. 시험은 기세다. 잘할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도 퍼포먼스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자만하지 말자.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찾고 메꿔나가야 한다. 단순 등급이나 합격이 목표가 아닌 시험의 완전 정복, 즉 만점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기엔 아직 끝까지 가보지도 못했다. 진짜 더 이상은 못하겠고 낭떠러지까지 왔다고 생각될 때 조금만 더 해보자. 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잊지 말자. 처음 가졌던 마음. 감사한 사람들. 간절히 꿈꾸던 미래.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몰입의 중요성.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다른 말로는 몰두하는 것. 또 다른 말로는 몰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요즘이다. 일이 많고 생각이 많고 몸이 힘들고 정신이 산만해질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주변 방해 요소를 싹 정리하는 일이다. 주변 환경과 할 일과 생각이 최대한 심플해져야 한다. 그래야 몰입할 수 있다. 책상 정리부터 시작해보자.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안 해도 죽지 않는 일을 잘 구별하자. 그리고 생각하지 말고 실천하자.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나를 던져놓을 방법을 강구해보자. 그러고 나서 빈 공간에 간절함을 채우자.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재미를 찾아서. 공부하는 게 재미없어지는 시기가 올 때가 있다. 공부가 하기 싫다기보단 쳇바퀴 돌듯 흘러가는 일상의 무료함과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공부할 맛이 안 나는 무맛의 상태랄까. 조금이라도 흥미를 붙일 방법을 찾아본다. 성적이 올라서 자연스레 재밌어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부수적인 방법을 잘 이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알매 깊이를 늘려가는 재미. 순공 시간을 매일 갱신하는 재미. 좋아하는 인강을 완강하여 느끼는 재미. 빼곡히 적힌 할 일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재미. 특정 문제집 하루 만에 풀기 목표를 달성하는 재미. 꾸준히 공부해서 스터디 윗미 채널이 성장해가는 재미. 성장하고 있는 나에게 소소한 보상을 줌으로써 느끼는 재미. 공부 외적 요소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만 있다면야 뭔들 이롭지 않으랴. 이렇게 써놓고 보니 나의 재미의 근본은 성취감인 듯하다. 한의대 합격은 나에게 큰 성취이기 때문에 아주 큰 재미를 안겨줄 것이다. 더 큰 재미를 향해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작고 소소한 재미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보자. 하지만 순간의 즐거움을 나의 발전과 교환해서는 안 된다. 절대 피해야 할 즐거움은 순간의 쾌락. 유튜브, 쇼츠, 인스타.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공부한테 져주기. 나의 책상 앞과 다이어리에는 여러 가지 다짐의 글들이 있는데 다이어리에 붙여놓은 글 중에 이런 게 있다. 공부한테 무조건 져준다. 조금이라도 더 한다. 밥 시간이 됐는데 공부하던 게 애매하게 남았을 때 고민 말고 밥 시간을 넘기더라도 끝낸다. 공부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오늘치 분량이 벌써 끝났을 때 시간을 조금 오버하더라도 내일치 분량을 조금 더 한다. 사실 공부하는 게 너무 싫다면 매번 그러기 힘들다. 공부를 귀여워하며 애정을 느껴야 한다. 약간 부모님이 자식을 예뻐하며 다 져주는 느낌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에는 무조건 져주고 조금이라도 더 하기로 했다. 요즘 인강을 들으며 강의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끼는 메가스터디 영어 김지영쌤. 물론 수업 퀄리티도 매우 굿. 영어가 힘든 분들 V 단어 추천. 우연히 보게 된 김지영쌤의 캐스트 중 내가 자주 하던 생각과 닮아있는 내용이 있었다. 12분짜리 캐스트인데 시간 될 때 한번 보시길. 더보기 링크 참고. 이제 51대로 떨어졌다. 진짜 조금이라도 더 쥐어짜내야 할 시기다. 좀 더 집중해보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자. 시험 당일에 운이 왔을 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회사 생활 푸념 1. 카운터파트 부서 담당자를 잘못 만나서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 전에 맡아주시던 분이 세상 천사였음을 깨닫는다. 역시 우매한 인간은 지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안다. 세상 대부분의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될 것이 안 될 수 있고 안 될 것도 될 수 있다는 걸 배운다. 일주일이면 할 걸 2달 동안 질질 끌다 다시 빠꾸 맞을 수도 있고 한 번이면 끝날 걸 3번씩 할 수도 있다는 걸 배운다. 반대로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2달 걸릴 걸 일주일 만에 할 수도 3-4번 할 걸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는 거겠지. 카운터파트 담당자로부터 호의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겠다. 그리고 그 업무 외에 다른 카운터파트들은 모두 천사임에 정말 진심을 다해 감사해야 하자. 마지막으로 나는 모두에게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에게는 좋은 파트너였길 바란다.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 직장인 수능일기. 죽어라 공부한다고 죽지 않는다. 아마도 수능 전 마지막 일기. 30대에 도전하는 3번째 수능이 한 달 남짓 남았다. 100일, 50일, 36일까지 흘러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길지 않은 시간이다. 한 달 동안 죽어라 공부한다고 죽지 않는다. 한 달 동안 죽어라 공부하면 미래는 바꿀 수 있다. 불안한 마음에 무언가 새로 하려 하기보다는 해왔던 것을 돌이키며 내실을 다지자. 국어는 몰입이고 수학은 기세이며 영어는 습관이고 과탐은 극한의 상황에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멘탈과 집중력 싸움이다. 긴장하되 겁먹지 말 것. 역대 최하점이 내 점수라 생각하고 겸손하되 담담히 볼 것. 마지막 교시 마지막 마킹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것. 수능 보고 남은 논술 시험들까지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자. 힘든 일이 많았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올해도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끝!
공부하는 직장인 한수수.